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도 대비해서 산업안전기사 동영상 작업형 시험에 대해서 5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작업자 한 명이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최상층에 탑승한 후에 작업대를 위로 올리고 이동하다가 바닥에 널려있는 대걸레에 걸려서 멈추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만 쓰십시오. 정답은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3. 이동 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자, 외우시면 됩니다. 3가지.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지하 피트 밀폐 공간 작업하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화면상의 작업에서 안전수칙 4가지를 쓰십시오. 자, 밀폐 작업이죠. 밀폐 작업 관련 안전수칙을 쓰시면 됩니다. 1. 작업 시작 전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 산소 농도가 18% 미만일 때는 환기를 실시한다. 2.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도 계속 환기를 한다. 3. 환기 시 급기 배기를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국소 배기 장치의 전원부에 잠금 장치를 하고 감시인을 배치한다. 5. 환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산소 결핍, 위험 장소에 들어갈 때는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밀폐 공간이잖아요. 밀폐 공간에서는 산소 농도 측정하는 게 1순위죠. 그래갖고 18% 이상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환기를 할 때는 급기 배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급기만 해도 안 되고 배기만 해도 안 돼요.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환기팬 있죠. 국소 배기 장치라고도 하죠. 국소 배기 장치의 전원부에 잠금 장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툭 쳐가지고 국소 배기 장치가 환기팬 그런 것들이 꺼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쪽에 감시인을 배치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잘 생각하셔가지고 밀폐 공간 작업할 때 요거 하면 안 되겠다. 요거 하면 안 되겠다. 안전수칙을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단 산소 농도가 18% 수치는 알고 계셔야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전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적정 공기란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이고요.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이거는 가끔씩 필답형에도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통으로 외우시는 게 좋겠죠. 산소 농도 범위는 18에서 23.5%, 탄산가스 농도는 1.5, 황화수소는 10ppm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이 사진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추락방지 장치 장비 명칭 및 갖추어야 할 구조 2가지를 쓰십시오. 자, 명칭은 안전블록이고요. 안전블록. 그리고 구조는 자동 잠김 장치. 그리고 안전블록 부품은 부식 방지 처리.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안전블록. 그리고 구조는 자동 잠김 장치와 안전블록 부품은 부식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일반 운동화를 신은 작업자가 혼자 작업장에서 용접용 보온면, 용접용 가죽장갑, 앞치마를 착용한 상태에서 모재를 집게에 올려놓고 피복워크 용접을 하고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드럼통이 뒤에 보이고요. 작업장 바닥이 전선과 공구등으로 어지럽혀져 있어요. 한 손으로 용접기, 다른 손으로 작업봉을 받친 채 용접을 합니다. 용접하는 모재 옆에 작업대 위에 어질러진 용접봉이나 잡다한 물건들의 불티가 튀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동영상 속 용접 작업 시 위험 요인 3가지를 쓰십시오. 정답은 1.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미흡. 2. 소화기구 비치 미흡. 3. 용접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미흡. 4. 화재 감시자 미배치, 부재. 5. 작업장 정리 상태 불량.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냥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위험 요인 있잖아요.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정리 정도는 불량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불티 비산 방지포가 없다 그러면은 용접 불티 비산 방지포 미흡 이렇게 한다든지, 소화기가 없다 용접하니까 무조건 소화기가 있어야겠죠. 소화기 미비치 이 정도만 적어도 위험 요인 3가지는 적을 수 있네요. 자,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크레인을 이용해서 2줄 거리로 파이프 답을 운반 중인데 유도로프는 없어요.
와이어로 양쪽 끝 두 바퀴 감아서 샤클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샤클 한 개가 반대로 체결되어 있어요. 수신호자가 발판 돋는 비계 중간쯤 매달려서 안전대 안전모 없이 수신호 중입니다. 자, 죽으려고 환장했죠. 자, 신호자가 손짓을 하여 크레인이 이에 맞춰 운전을 하지만 신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파이프가 철골 빔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손으로 받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파이프를 흔들다가 파이프에 맞아요. 훅 해지 장치는 보이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 나와 있는 문제는 동영상의 위험 요인 3가지를 쓰십시오. 그렇다면 정답은 1. 훅 해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음. 2. 보조 로프를 사용하지 않음. 3. 낙하물 위험 장소에서 작업.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화기주의, 인화성 물질이라고 써있는 드럼통이 여러 개 보관된 창고 안에서 작업자가 인화성 물질이 든 운반용 캔을 몇 개 운반하다가 잠시 쉬고 있어요. 작업자가 작은 용기에 있는 걸 큰 용기에 담으려고 하는지 드럼통 뚜껑을 열고 더워서인지 스웨터를 벗는 순간에 폭발을 합니다. 자, 문제는 동영상의 폭발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폭발의 종류는 증기운 폭발입니다. 증기운 폭발. 증기운 폭발이 아니라 증기운 폭발이죠. 폭발. 그리고 설명으로 인화성 가스가 대기 중에 존재하다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려서 덤프트럭 적재함을 올리고 실린더 유압장치 밸브를 수리하던 중에 적재함 사이에 끼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2개를 냈죠. 그런데 답은 똑같아요. 이게 왜냐면 문제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 정답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차량의 하역 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제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고요. 또 다른 식으로 응용돼서 나온 문제는 화면상의 작업 시 재해를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옵니다. 자, 그렇다면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주의자를 배치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럭 등으로 받쳐놓는다. 이렇게 하고요. 방호장치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럭이죠.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 동영상은 피트에서 안전대는 미착용한 작업자가 손전등을 들고 한쪽 발을 맨홀 기둥에 걸쳐놓은 채 점검하던 중 추락을 합니다. 자,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상의 작업 중 안전수칙 3가지 쓰십시오. 자, 고소작업에서의 안전수칙은 무조건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이죠. 거의 3가지는 쌍기사 수준으로 나와요. 안전난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 이런 거. 자, 정답으로는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덮개 설치, 개구부임 표시,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 설비 및 안전대 착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난간 설치, 그리고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 이 정도가 자주 출제되는 정답이죠. 자,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가로수 위로 약 3m 높이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망치를 들고 약간 기울어진 발판을 발로 여러 번 두드리며 설치하다가 망치를 떨어뜨리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자, 문제는 동영상과 같은 상황에서 추락재해 예방 대책과 낙하 재해 예방 대책을 각각 한 가지씩 쓰시옵니다. 추락재해 예방 대책으로는 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및 구명줄의 체결. 자, 추락재해 관련된 예방 대책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안전난간대, 추락방호망, 그리고 안전대 착용, 이렇게 3가지는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낙하 재해 예방 대책으로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방호선변 설치, 이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실험실에서 황산을 비커에 따르다가 손에 묻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작업자는 맨손이고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황산이 체내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 형태 이름과 정의를 쓰십시오. 재해 발생 형태는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입니다.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가끔씩 보면은 후기 보면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해 위험 물질 접촉, 아니면 위험 물질 노출 접촉. 이렇게 썼는데 부분 점수 주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다 외우세요.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 10글자죠, 10글자.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 자, 그리고 정의는 유해 위험 물질의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 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입니다.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
유해 위험물질의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 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입니다. 자, 지금까지 5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6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틈이 날 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똥 쌀 때, 밥 먹을 때, 그리고 산책할 때, 이럴 때 헤드셋이나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하세요. 공부 시간이 적더라도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면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